说把爱渐渐放下，会走更远。或许命运的他的背影，我永远也不会忘记。要我怎么解？这些时间对我来说得来不易。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죠. 제 피아노는 치거든요. 아 진짜로? 조금. 바이엘 아니에요, 바이엘? 아, 바이엘은 뗐고요. 네네. 네. 좀 칩니다. 지금 좀 뭐 피아노 나오고 이제 남녀가 이제 연탄곡을 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장면만 봐도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사실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네, 저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네. 소문으로는 무성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니까 정말 몸의 입자들이 몽글몽글 해가지고 네. 어딘가로 물거품처럼 날아갈 것처럼 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얘기할 때 풋풋하다 이렇게 네. 말하면 가장 맞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상 하이틴 무비에 가까운 영화일 것이고 사실은 이제 영화도 계층마다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면 사실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아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어리시죠? 어린가 봐요. 네, 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뭐라고 할까, 이런 영화는 사실은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영화를 만약에 그래 어떻게 하는지 보지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영화에 젖어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접었는데도 네. 나 잡아봐라 하는 데는 약간 힘들었어요. 네. 하지만 네. 그걸 약간 마음을 네. 저런 시절에 저런 이야기, 저런 사랑 이런 식으로 봐야지 네. 너무 엄정하게 보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틴 영화로서 기본적으로 예쁜 것, 고운 것 이런 걸 다 모았습니다. 예쁘고 고운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배우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청춘 스타이죠. 그 다음에 극 중의 로케이션들이 굉장히 예쁘죠. 영화 보고 나면 저런 그 목조다리에서 자전거 달리고 싶지 않습니까?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을 리가 없죠. 당연히 가봤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때문에 사실은 대만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게 된 그런 어떤 촉발점이 되기도 한 영화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이베이에서 가기가 쉽기도 하고 단수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살짝 그 갔다 온 사람으로서 약간 티를 내면서 자랑 겸 살짝 팁을 드린다면 영화는 대부분 이제 단수이에서 찍었는데 그 목조다리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목조다리는 그 난주수이 외곽에 있는 바이샤완이라는 데서 찍었는데 현지 주민들도 그 목조다리의 존재를 굉장히 몰라요. 정말 택시 대절하고 한참 찾았는데 비밀이었구나. 찍는 게. 근데 목조다리는 린샨비인데 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 영화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수이가 실제로 예쁘기도 해요. 예쁘기도 하는데 극 중에 등장하는 그 예술 고등학교의 존재라든지 네. 목조다리라든지 혹은 여기서 파리라고 나오게 되는 어떤 해변가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너무 예쁘게 사용한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음악이 또 너무 감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첫사랑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첫사랑을 그 풀어내는 어떤 이야기의 요소들도 재밌어요. 예를 들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있었던 달콤한 키스, 둘이 함께 타는 자전거, 네. 그때 떨어지는 낙조의 풍경, 아이고. 뭐 지킬 수 없는 약속, 아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주인공 중에 한 명, 벌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어떤 불치병, 이런 뭐 요소들까지 다 모았네요, 정말. 다 모았죠. 모았네. 출생의 비밀 빼고 다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몽글몽글하면서 우리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누구나 아는 비밀을 말씀드릴 때 네. 뭐 와인과 포도즙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비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말할 수 없는 비밀 역시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시간을 건너뛰는,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발생하는 것 같고 단수이와 그런 식의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네. 오래된 건물, 쓰러져가는 곧 철거될 건물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이유 역시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야지 비밀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멜러라는 장르가 너무너무 오래된 장르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되고 묵은 장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르가 역사에서 보면 어떤 장르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겨워지게 되면 이제 인접 장르하고 교배를 하기 시작하죠. 네. 최근에 이제 러브 스토리들을 보면 상당수의 경우들이 이제 판타지를 끌고 들어와서 네. 이야기를 일신하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영화 너무 많잖아요.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든지 그렇죠. 무슨 한국 영화로 동감 같은 작품, 그 다음에 10월에 같은 작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이야기를 판타지 모티브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느끼면서 멜로의 어떤 달콤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결국 뭐냐라면 타임슬립에 관한 것으로 일단 이야기 속에서 설정된 것 같은데 그럼 말할 수 있는 비밀도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순간이 달콤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타임슬립 같은 어떻게 보면 판타지로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노는데 이 영화가 결국 말하고 싶어 하는 건 타임슬립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 기적이야 라는 어떤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를 네. 사실은 이런 판타지 설정 속에 담아놓고 있는 아, 거죠. 오늘 방송이 너무 왜 자꾸 손을 막 이렇게 이러고 막 너무- 이렇게 막 긁고 왜 그러세요? 막 강의정을 막 계속 우리한테 입히는 것 같은 설탕으로 네. 도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 영화 중반까지는 사실은 그런 야심이 안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네. 풋풋한 사랑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중반 이후부터 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이 이어지는 이야기, 내가 만약 과거의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의 모티브들이 나오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사랑의 이야기와 함께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이겨내는 사랑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 같은 것들을 후반부에 해가지고 그 전반부 후반부의 대조가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악기를 딱 하나만 잘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하고 싶냐면 전 피아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피아노를 다루는 많은 영화들이 피아노를 정적으로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감독까지 겸하게 된 주걸륜이라는 스타가 사실은 이제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음악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런 특색을 최대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상 피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피아노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로 하게 될 때 솔로로 할 때는 굉장히 애틋하고도 로맨틱한 쪽으로 이제 피아노 연주를 사용한다던가 그 다음에 정반대로 한 사람의 피아노를 두 개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것은 사실 거의 액션 영화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극 중에서 연주 배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은 편집이라든지 촬영도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심지어는 특수 효과까지 집어넣어서 네. 그 자체로 마치 두 사람이 싸우는 액션 영화처럼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샤오이가 춤을 출 때 반주를 해줄 때 이제 두 개의 피아노를 동시에 치는 네, 장면도 네, 네. 있고 또 반대 장면도 있습니다. 네. 배틀을 할 때 한 네. 손으로 네. 아래 그 저음과 고음을 같이 내는 건데 이건 마치 매트릭스의 장면입니다. 네. 싸울 때 나는 두 손이 필요 없어 한 손이면 충분해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피아노를 할 수 있는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베리에이션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생각할 때 가장 로맨틱한 순간은 사실 연탄곡을 칠 때지 않습니까? 바로 네. 지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게 되는데 연탄곡을 치면 마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란히 앉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 자체도 있고 또 연탄곡은 또 둘이 합쳐서 하나의 어떤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주걸륜 씨가 이제 극 중에서 하는 걸 보면 연탄곡을 칠 때 중간에 상대방의 손등을 톡톡톡 두드리는 장면을 연주 중간에 넣습니다. 네. 또 연탄곡하고 우리 박찬욱 선생님이신데 아, 연탄 거기는 박찬욱 나오죠.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선생님께서 스토커에서 뭔가 네. 사랑의 거기서, 네. 어떤 행위 자체를 골라 표현한 것 같다면 맞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풋풋함을 맞아요. 연탄으로 네, 거기는 이제 표현했죠. 섹슈얼한 느낌이고 네. 여기는 로맨틱한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게 톡톡톡 두드리는 아주 작은 동작 하나로 굉장히 연탄곡의 어떤 그 로맨틱한 부분들을 잘 그려내고 있는 거죠. 뭐 장르 영화 자체가 이제 장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전 영화들을 커멘트하기도 하고 뭐 레퍼런스로 끌어오기도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두 영화 정도가 생각나요. 네. 이런 쪽으로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영화가 이제 식스센스인데 이 영화에서 반전을 활용하는 방식 네. 혹은 반전으로 갈 때까지 끌고 가는 어떤 플롯의 진행 방식 이런 네. 것은 식스센스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특정 장면인데 너무 강력하게 연상시키는 작품이 그 작품도 재밌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프리퀀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근데 굉장히. 너무 재밌죠. 네.
프리퀀시를 보면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책상에 어떤 글자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이트.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한 장면이 사실은 네. 모티브를 갖고 와서 여기서 가져오기도 한국 하고. 영화 중에서도 동감이라는 영화가 네. 프리퀀시의 모티브 같은 것도 그랬었죠. 비슷한 측면이 있었죠. 저는 아까 제가 피아노 부심으로 잠깐 또 딴지를 걸어봤는데 또 하나 딴지 걸 게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쓰고 있던 헤드폰을 누군가에게 씌워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네. 우리가 라붐에서 할 때도 네, 봤잖아요. 드림스하고 딱 나오잖아요. 라붐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헤드폰을 쓸 때 네. 왼쪽과 오른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 뒤에서 헤드폰을 씌워주면 왼쪽과 오른쪽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좌우로 이렇게 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이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기 본위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자, 이제 태연의 비밀에 관한 영화 중에서 네.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시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택하겠죠. 하지만 비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갈 파라디 감독을 외면할 수 없고요. 근데 어쩌면 아시갈 파라디 감독이 만든 모든 영화는 비밀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비밀이 나중에 밝혀지는 이야기고 네. 숨겨진 비밀이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갈 파라디 영화가 훨씬 더 좋고요. 최고의 장면 역시 누구나 아는 비밀에서 골랐는데 시작할 때 시계탑, 시계 종탑이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어떤 일이 펼쳐진 건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굽어 살펴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 시계가 아닐까.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시계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시간이 여기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종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은데 또 한편 그 종탑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낙서를 하는 게 많습니다. 네. 이니셜로. 네, 네. 그래서 LP라는 이니셜이 라우라와 파코의 이니셜인 게 밝혀지는데 그 RM도 있어요. 네. BTS가 아마 BTS. 공연하고 간 게 아닌가, 랩몬스터께서 오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마을까지 스페인. RM도 있는데 어쩌면 이 모든 시간의 집약이 이 종탑에서 이루어졌고 비밀이 만들어진 것도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작할 때 첫 장면이 어쩌면 일단 저한테는 멋있어요. 중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종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공간 자체가 기억을 청각화하는 네.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도입부로 참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두 편 중에서 저도 뭐 누구나 아는 비밀을 더 훨씬 더 좋아하고요. 네. 물론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굉장히 풋풋하게 보면 또 기분 좋아지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는 비밀 중에 한 장면을 또 저도 역시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아야겠는데 저는 약간 뒤쪽에 있는 장면인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스포일러랑 관련돼서 파코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차를 세워두고 약간 절벽 같은 데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을 저는 고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카메라의 위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장면을 찍으려면 전체적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남자가 얼마나 절박하고 또 그 다음에 무기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부감으로 많이 찍게 돼요. 네. 더군다나 그 장면에서 만약에 부감으로 찍게 되면 이 앞에서 또 알레한드로라는 인물이 계속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영화가 상기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그 장면을 어디서 찍었냐면 그 사람이 차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차 안에서 차 바깥에 있는 그를 넘겨다보는 시점 쇼트처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그때 차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왜 마치 차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그 절박한 파코를 안에서 찍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로부터 한 3, 4분 지나면 그 뒷좌석에 누군가가 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그 자리에 앉게 될 누군가의 시점 셔터를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무슨 처벌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절박한 윤리적인 선택을 그 윤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도움을 받게 될 미래의 누군가의 시점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사실상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데 그것을 아주 창의적인 카메라 워킹과 카메라의 위치를 통해서 그려낸 네. 명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밀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편의 상반된 비밀에 관한 대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친구인데 왜 비밀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고 네. 없는 비밀이 있는데 공개용 비밀이 따로 있거든요. 네, 나에게 비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건 수편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네. 측면에서 한번 나란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